한성자동차 서초선 시장 프로덕트 익스퍼트 김현주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AMG GT 63S 포매틱 플러스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내외부에 대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설명에 앞서 저희 한성자동차 서초선 시장은 2018년 3층 AMG 퍼포먼스 센터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AMG 차량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승 차량들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시승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키레스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을 키를 이용해서 열고 잠그는 것도 가능하지만요. 단순 터치만으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키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 도어 손잡이 바깥쪽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사이드미러가 접히면서 빵 소리와 함께 차량 문이 잠깁니다. 열 때는 안쪽으로 손을 다시 넣어주시면 사이드미러가 열리면서 차량 문도 같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잠그실 때 혹시 두 손으로 동시에 잡게 되면 센서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 바깥쪽 터치와 안쪽 손 넣어주시는 거를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썸머 오프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머 오프닝은 이름 그대로 여름철에 장시간 차량을 바깥에 세워놓는 경우에 차량 내부 공기가 굉장히 더워질 수 있는데요. 바로 탑승하지 마시고 바깥에서 차량 문을 모두 다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바로 탑승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키에 있는 열림 버튼을 꾹 누른 상태로 유지를 해주시면 모든 창문과 선루프가 개폐가 되고요. 통풍 시트까지 같이 작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닫으실 때는 잠금 버튼을 꾹 누른 상태로 유지를 해놓으시면 차량 문이 잠기면서 열렸던 모든 창문과 선루프까지 닫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유구 개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량은 다른 차량과 달리 주유구 버튼이 따로 내부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데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주유구 덮개 바깥쪽 부분을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 고사양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휘발유보다는 옥탄가를 맞춰주실 수 있는 고급 휘발유를 넣어주시는 거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일반 휘발유와 고급 휘발유를 섞어서 넣어도 되냐는 질문이 많은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일반 휘발유를 모두 소진 후에 고급 휘발유 넣어주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닫으실 때도 반대로 그냥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고 차량 문이 잠겨있는 경우에는 열리지 않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렁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량 트렁크를 여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차량 내부 안에서 버튼을 이용해서 여는 방법. 두 번째, 키에 있는 맨 마지막 트렁크 버튼을 2번 눌러주시고 여는 방법. 세 번째로는 엠블러 아래쪽에 있는 손잡이를 눌러서 여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키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엠블럼 바를 맞춰서 넣었다 빼주시면 여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동식 트렁크이기 때문에 높이 설정도 가능한데요. 높이 설정하는 방법은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내려주신 후에 스탑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스탑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띵 소리와 함께 높이가 고정이 됩니다. 해지하는 방법은 반대로 스탑 버튼을 꾹 누른 상태로 유지해 주시면 띵띵 소리 2번과 함께 다시 높이가 해지가 됩니다. 안쪽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트렁크 안쪽에는 뒷좌석을 접으실 수 있는 폴딩 레버가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레버를 몸 앞쪽으로 잡아 당겨 주셔서 시트를 뒤로 접힌 후에 트렁크의 공간을 좀 길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GT 차량 같은 경우에 4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은 접히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안쪽으로는 부메서 스피커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트렁크를 닫아 보실 건데요. 닫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이용해서 닫으실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트렁크 문만 닫히는 버튼, 오른쪽에 있는 거는 트렁크 문 닫힘과 동시에 차량이 전체 다 잠기는 버튼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을 똑같이 동일하게 넣었다 빼주시면 닫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트 포지션과 메모리 방법에 대해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왼쪽 도어에 있는 의자 모양 가지고 맞춰주실 수 있는데요. 원하시는 방향대로 밀어주시거나 올리는 거 작동이 다 가능합니다. 저희 차량은 일체형 시트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헤드레스트는 조절이 안 되고요. 등받이 부분, 하체 부분, 그리고 무릎 바지 부분을 같이 작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메모리 하는 방법은요. 시트 포지션을 먼저 맞춰주신 후에
맨 마지막에 M 버튼을 눌러주시고 원하시는 숫자를 눌러주시면 B 소리와 함께 저장이 됩니다. 메모리 되는 거는 시트 포지션, 사이드 미러, 핸들, 그리고 헤드업이 있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조정됩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좌석을 움직이실 수 있는 오른쪽 컨트롤 버튼도 같이 작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도어 락, 락 해지 버튼과 사이드 미러 버튼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이드 미러는 맨 위쪽에 있는 버튼은 사이드 미러를 수동으로 접으실 수 있는 수동 접힘 버튼.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구분지어서 버튼을 이용해서 수동으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버튼 누른 상태에서 빨간불은 계속 유지가 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맞추신 상태 그대로 이용하시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창문 버튼 동일하게 눌러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뒤쳐서 창문을 못 내리게끔 하는 락 버튼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트렁크를 열고 닫으실 수 있는 트렁크 개폐 버튼까지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핸들 왼쪽에 있는 버튼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핸들 모양의 버튼은 반절 주행을 실행하셨을 때 핸들을 조향할 수 있는 핸들 조향 어시스트 버튼. 두 번째, 앞에 있는 선행 차량을 따라갈 수 있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버튼. 세 번째로는 경고음을 비활성화시키는 파크트로닉 센서 기능 끄는 버튼입니다. 네 번째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온오프 하실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 다섯 번째로는 서스펜션을 이용해서 차량 높이를 올릴 수 있는 서스펜션 높이 버튼입니다. 헤드라이트 다이얼 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헤드라이트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항상 오토로 두시고 사용하시면 주간, 야간, 터널 등까지 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컨트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P라고 써져 있는 등은 파킹 등이란 뜻입니다. 파킹 등은 한국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외국에서 이제 뒤에 있는 후미라이트를 켜놓을 수 있는 등인데요. 한국에서는 주로 사용하지 않고 주로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라이트를 인위적으로 끄셔야 될 때 파킹 등에다 놓아주시면 인위적으로 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이 등 같은 경우에는 미등, 그리고 가운데는 아까 설명드린 오토, 제일 오른쪽에는 하향 등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버튼은 후방 안개등 버튼입니다. 후방 안개등 같은 경우는 이제 안개가 정말 많이 꼈을 때 뒤에 있는 차량의 내 차량을 인식할 수 있게끔 후미등을 켜주는 등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앞에 있는 계기판의 밝기를 조절하실 수 있는 레버입니다. 하단 부분의 파킹 브레이크 버튼입니다. 저희 파킹 브레이크 같은 경우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 걸어주신 상태에서 엑셀레이터를 밟아주시면 자동으로 풀리고 시동 꺼주시면 자동으로 잠기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조작하시길 원하시면 눌러주시면 잠기고 당겨주시면 수동으로 푸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핸들 왼쪽에 있는 레버부터 먼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왼쪽 레버에는 기본적으로 방향 지시등이 위치하고 있고요. 와이퍼 작동을 하실 수 있는데 와이퍼 작동은 레버 끝을 돌려주시면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와이퍼는 총 4단계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점선 2개와 실선 2개가 있는데 점선 2개는 오토에서 민감도의 차이라 보시면 되고 실선 2개는 수동의 속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크롬 버튼은 워셔액 버튼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한 번 누르면 와이퍼 작동이고 길게 눌러주셔야지만 워셔액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 위치 조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위치 조정 레버는 왼쪽에 있는 레버 아래쪽에 자그마한 레버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원하시는 방향대로 앞으로 당겨주시거나 밀어주시는 거 또는 상하 조절도 가능합니다. 핸들 왼쪽에 있는 버튼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있는 버튼들은 앞에 보이시는 계기판을 조작하실 수 있는 버튼인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가운데 부분을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쓸어주시면 앞에 있는 커서를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커서를 마찬가지로 넘기셔서 RPM 쪽 부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왼쪽에 있는 집 모양 버튼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좌우로 움직여주시면 다른 메뉴들도 직접 컨택이 가능하고요. 끝에 보시면은 HUD라고 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까지 총 10단계로 세부 조절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밝기 또한 조절이 가능하고요.
디스플레이 내용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따로 설정하실 수 있고, AMG 차량이기 때문에 트랙 페이스도 같이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 뒤로 가기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디자인은 앞에 보이시는 계기판의 디자인을 총 3가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클래식 모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원하신다 그러면 스포츠 모드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 앞에 보이는 계기판과 주행 모드는 별개라는 점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뒤로 가기 모양을 눌러주시면은 가운데쯤에 트립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자주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주행 속도뿐만 아니라 차량의 총 주행거리 등 다양한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매뉴얼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반자율 주행 레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자율 주행을 실행하는 방법은 주행 중에 가운데 있는 세트값을 가볍게 위로 올려주시면은 상단 부분에 달리던 속도가 먼저 선 저장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앞차와의 간격을 그림을 통해서 총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속도값 변경을 원하시면 다시 한번 세트값을 위로 올려주시면 속도 10km씩 증가, 내려주시면 속도 감속하실 수 있고요. 자율주행 취소하실 때는 브레이크 밟아주시거나 캔슬 버튼 내려주시게 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RES라는 거는 리스타트 버튼입니다. 취소를 했지만 그 전 단계를 다시 불러오고자 할 때는 위로 올려주시면 그 전 단계를 다시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LIM이라고 쓰여 있는 버튼은 리미트 버튼입니다. 리미트는 오히려 주행하던 속도를 리미트를 걸어서 속도를 제한시키는 버튼이고요.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방법은 주행 중 리미트를 걸어주면 먼저 달리던 속도가 먼저 리미트가 걸리고, 그 상태에서 속도값을 변경 원하시면 다시 한번 세트값을 이용해서 리미트 속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 리미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이시는 계기판 속도반 쪽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리미트를 해제하실 때는 다시 한번 리미트 버튼을 눌러서 해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들 오른쪽에 있는 버튼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은 앞에 보이시는 오른쪽 커맨드 화면을 작동시킬 수 있는 버튼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이 집 모양 버튼은 앞에 보이는 홈 화면을 뜻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그 전 단계로 돌아가는 되돌아가기 버튼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은 터치패드식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볼륨 관련된 버튼들과 블루투스를 연결하였을 경우에 전화 받고 끊는 버튼 위아래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왼쪽 위에 있는 버튼은 음성인식 버튼, 밑에는 즐겨찾기 메뉴 버튼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MG GT63S 포매틱 플러스 차량에는 핸들의 아래쪽에 특별한 게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 버튼들은 쉽게 말해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을 즐겨찾기 하실 수 있는 버튼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화면 자체를 클릭해서 머플러 사운드라든가 아니면은 리어 스포일러 작동 또는 주행 모드 등 댐핑 시스템 등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끔 화면을 조작하실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그 세부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터치식이 아니라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인데요. 주행 모드를 변경하실 수 있는 레버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핸들에서도 쉽게 주행 모드를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시프트는 우선 핸들 뒤에 있는 이 작은 레버를 이용하실 건데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일반 자동 변속 타이밍에서 이 업쪽에 있는 레버를 꾹 몸 앞으로 당겨 주시게 되면은 앞에 있는 D가 M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용해서 업과 다운을 양쪽을 이용해서 작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커맨드 화면 작동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은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작동을 해주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핸들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작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위에 있는 메뉴들은 가운데에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작동도 가능한데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쓱 원하시는 메뉴로 들어가 주셔서 눌러주시면 매뉴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비화면 작동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옆에 오른쪽에 상단 메뉴가 있습니다.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밀어주시고
위에 목적지 입력이라는 부분을 눌러주실 건데, 선택하실 때는 위에서 아래로 컨트롤러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력하실 수 있는 이제 매뉴얼 창이 뜨는데요. 목적지 같은 경우에는 초성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성으로만 검색해도 상단 부분에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부분이 뜹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부분이 떴다면 컨트롤러를 위로 2번 올려주셔서 해당하는 목적지를 눌러주시고, 한 번 더 윗부분에 있는 목적지 선택으로 올려주셔서 선택해줍니다. 한 번 더 예술의 전당 선택. 이렇게 되면 경로가 시작이 되고요. 자주 가는 곳이라면 즐겨찾기를 해주실 수 있는데, 즐겨찾기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매뉴얼을 넘겨주셔서 최근 목적지 및 기타 들어가 주시고, 최근 목적지, 그 다음에 즐겨찾기 하고자 하는 부분에 커서를 놓아준 상태에서 왼쪽으로 컨트롤러를 밀어주시면 글로벌 즐겨찾기 저장 또는 집으로 저장 등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선택 부분을 눌러주시고 즐겨찾기 메뉴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디오는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주파수가 자동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따로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셔도 되고요. 주파수 변경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컨트롤러를 돌리셔서 주파수 변경도 가능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검색을 하고자 한다면 컨트롤러를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시고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에 커서를 놓아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좀 더 손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즐겨찾기 하시는 방법은 매뉴얼 오른쪽으로 넘겨주시고 즐겨찾기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현재 방송국을 즐겨찾기 저장해 주시면 즐겨찾기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미디어 부분입니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듣거나 또는 TV 또는 USB에 있는 음악, 영화 등을 보실 수 있는 매뉴얼인데요. 지금 현재는 블루투스 화면이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USB라든가 TV에 있는 메뉴를 전환을 시키려면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매뉴얼을 눌러주시고 미디어 장치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진 후에 하단 부분에 원하시는 매뉴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TV 화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뉴얼 오른쪽 넘겨주시고 미디어 장치 맨 밑으로 내려주시게 되면 TV 부분이 있습니다. TV는 라디오 주파수와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자동으로 잡히게끔 되어 있고요. 내가 TV 방송국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뒤로 가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매뉴얼 오른쪽으로 밀어주신 상태에서 방송국 목록을 통해서 잡혀있는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텔이라는 메뉴인데요. 텔은 말 그대로 블루투스를 연결하시고 내가 직접 핸드폰을 손을 대지 않고도 운전 중에 손쉽게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선 텔이라는 부분에서 블루투스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블루투스는 지금처럼 새 장치 연결 부분에서 검색 시작 부분을 눌러주시고 핸드폰에 있는 블루투스 화면을 켜주시고 하단 부분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루투스가 연결됐다면 마찬가지로 매뉴얼 오른쪽으로 넘겨보시면 통화 목록 또는 연락처 등 문자 메시지까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맨 끝에 있는 자동차 모양의 메뉴는요, 차량 설정이라는 메뉴인데요. 차량 설정은 차량의 편의 기능 또는 보조 장치 기능까지 모두 다 세부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는 매뉴얼입니다. 맨 위에 있는 시트라는 메뉴는 시트, 운전석과 동반석의 시트를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정하실 수 있는데요. 위에 있는 허리 받침대는 말 그대로 이 사람 척추 모양에 맞춰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다이얼을 로그해 주시면은 시트 포지션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밑에 있는 측면 받침 또는 쿠션 측면 받침 또한 원하시는 단계로 조정을 해주시면 사용자에 맞춰서 좀 더 최적화된 포지셔닝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내 온도 조절인데요. 실내 온도 조절에서는 이제 버튼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매뉴얼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맨 위에 있는 싱크라는 버튼은 운전석과 존수석의 온도를 같이 묶어주는 싱크로나이즈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타실 때는 두 개 다 따로 만지지 않으시고 싱크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운전석의 온도를 조절해 주시면 동반석까지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이나믹 셀렉트 메뉴입니다. 다이나믹 셀렉트는 주행 모드 중에서도 인디비주얼 모드라고 해서 이제 모드를 개별 설정하실 수 있는 세부 설정 칸인데요. 다이내믹 셀렉트 부분을 들어가 보면은 인디비주얼 설정이라고 해서 주행 모드부터 해서 배기 시스템까지 내가 원하는 모드로 맞추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은 엔진 데이터라든가 차량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 등을 또 이쪽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트랙 페이스라고 해서 이 차량을 가지고 실제로 경주용으로 이제 트랙을 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트랙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고객님이 가실 트랙에 있는 정보 등을 다운받으셔서 미리 지도를 보실 수도 있고, 텔레메트리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보조장치 메뉴입니다. 보조장치는 이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들을 세부 설정하실 수 있는 메뉴 칸인데요. 맨 위에 있는 교통표지판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시스템으로 미리 앞에 있는 교통표지판의 속도라든가 정보 등을 확인해서 앞에 커맨드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시각적 메모와 시각과 음성을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메라 주차 어시스트입니다. 카메라 주차 어시스트는 말 그대로 주차 시에 후방에 물체라든가 또는 사람이 감지가 되면 긴급 브레이크를 제동해주면서 작동되는 기능인데요. 경고음 설정도 하실 수 있고요. 자동 후방 카메라라고 해서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또는 후방에 물체가 감지가 됐을 때 자동으로 후방 카메라를 열어주는 기능을 세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는 앞에 있는 차량과의 급격히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긴급 제동을 통해서 이제 사고를 방지해주는 기능인데요. 이것 또한 조기, 중기, 후기로 설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의 어시스트는 말 그대로 고객님이 약간 부주의로 인해서 차선을 이탈하게 된다거나 이 차량이 느껴졌을 때 뭔가 좀 고객님이 졸음운전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앞에 있는 계기판에 이 이모티콘, 커피잔 이모티콘을 띄워주면서 경고음과 함께 고객님한테 한 번 더 인지를 시켜줍니다. 그럴 때에는 가까운 갓길이라든가 휴게소에 들리셔서 시동을 꺼주시고 차량 문을 한번 열고 닫아주신 후에 재시동 걸어주셔야지만 경고음이 비활성화됩니다. 네. 다섯 번째 사각지대 어시스트입니다. 사각지대는 사이드미러 양 끝에 사각지대의 삼각형 모양의 불이 들어오는 기능인데요. 차선 변경 시에 내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차량이라든가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이 감지가 되면 경고 등과 경고음이 함께 울리는 기능입니다. 이것 또한 끄고 켜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밑에 연비는 내 차량의 연비를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하단 부분의 라이트 설정도 마찬가지로 헤드라이트라든가 지금 이 실내 무드 등을 조정하실 수 있는데요. 실내 무드 등은 앰비언트 라이트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세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멀티컬러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멀티컬러라는 부분은 이 왼쪽에 있는 이 색깔 계통 안에서 한 가지로 고정이 아니라 그라데이션 효과를 내면서 순차적으로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이 멀티컬러는 왼쪽으로 밀어서 다른 컬러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쭉 내려보시면 원하는 컬러로 맞추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난 이렇게 색깔 바뀌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멀티컬러 자체를 해지해 주시면은 한 가지 컬러로도 통일이 가능합니다. 컬러 색상은 총 64가지 색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능형 라이트라고 해서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헤드라이트가 아닌 인텔리전트 라이트라고 해서 상향등까지도 어시스트를 도와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정하실 수 있고요. 하향 전주등도 마찬가지로 우측 통행, 좌측 통행 따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등은 사이드 미러 밑으로 라이트가 들어오는 등을 의미하고 있고요. 외부 조명 소등 지연과 내부 조명 소등 지연 또한 초단위로 내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하단 부분의 차량 설정이라는 부분은 편의 기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속도 제한뿐만 아니라 견인 방지 장치라고 해서 누가 내 차량을 끌고 갈 때
경고 음으로 알려주는 기능과 실내 모션 센서라고 해서 차량 문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안에 뭔가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경고 음이 울리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끄고 켜고 하실 수 있고요. 벨트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세이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벨트를 착용하셨을 때 한 번 더 몸을 포지셔닝을 잡아주면서 사고라든가 또는 에어백이 터질 때 최적의 위치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네, 음향장애 알림은 잠글 때 가볍게 빵 소리가 나는 부분을 끄고 켜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미러 접힘은 이제 사이드 미러를 수동으로 접으실 수도 있지만 차량 문을 잠그면서 자동으로 접히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자동 잠금은 속도가 빨라지면 자동으로 차량 문에 락이 걸리는 기능이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차량 문이 잠겼다고 해서 안에서 열면 안 열리는 게 아니고 속도가 100km든 200km든 열리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뒤에 어린 아이가 탔을 때는 이제 키즈락을 걸어주는 방법으로 그 부분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EGXS는 이제 내리실 때 좀 더 편하게 내리실 수 있게끔 핸들이라든가 스티어링 휠이 뒤로 쫙 밀려나면서 좀 더 수월하게 내리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 또한 마찬가지로 끄고 켜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설정까지 한번 좀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집 모양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끝에 시스템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시스템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게 기능적인 부분을 세부 설정이었다면, 얘는 전반적인 차량에 대한 다른 이제 설정 부분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디자인 및 스타일이라고 해서 앞에 보이는 커맨드 화면의 디자인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입력이라고 해서 터치 컨트롤의 민감도도 내가 따로 세부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오디오는 말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스피커라든가 또는 내비게이션 및 피드백에 대한 이 음량 설정을 내가 따로 세부 조정을 하실 수 있고요. 연결 설정은 이제 와이파이라든가 핫스팟 연결하실 수 있는 설정 부분, 블루투스 장치 연결 방법이고요. 커맨드 터치는 나중에 고객님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 차량과 연결을 해서 이제 직접적인 터치가 아닌 아이패드로 직접 터치를 이용해서 작동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시간 및 날짜도 이쪽으로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언어도 한국어 말고도 영어, 다양한 언어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커맨드 화면 작동법에 대해서 안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공조장치 방법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온도 조절은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따로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삼각형을 이용해서 앞에 보이시는 화면에서 온도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추우면 온도를 올려주시면 자동으로 히터가 나오고요. 더울 때는 온도만 내려주시면 에어컨이 자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옆에 바람의 방향 또한 앞에 보이시는 화면에서 원하시는 모드로 선택이 가능하고 눌러주시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커서만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바람 세기도 세부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총 7단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세 번째 있는 버튼 중에서 맨 밑으로 내려주시게 되면은 실내 온도 장치를 끄실 수 있는 오프 버튼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오토는 설정해둔 온도를 자동으로 맞춰주기 위한 자동 설정값, 맥스는 앞유리창 성해 제거, 리어는 뒷유리와 사이드 미러 성해 제거, 에어컨은 여름철에 이제 시원한 바람을 나오게 할 때 켜주시는 기능인데요. 에어컨을 끈 상태라면 온도가 낮아도 송풍 정도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꼭 켜준 상태에서 작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버튼은 외부 공기를 차단시키는 외부 공기 차단 버튼이고요. 저희 외부 공기 차단은 항상 켜져 있는 게 아니라 15분마다 오프가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수석의 온도 설정과 조수석의 바람 방향 버튼 같이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메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온도 장치에 대한 메뉴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온도 장치에 대한 뒷좌석 온도라든가 송풍 모드 또는 싱크라는 부분을 따로 이쪽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블루투스 연결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는 앞에 보이는 화면에 전화라는 매뉴얼로 들어가주면 장치 관리자, 새 장치 연결이라는 부분이 바로 뜹니다. 이 상태에서 핸드폰에 있는 블루투스 화면으로 먼저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앞에 있는 화면에 블루투스 검색 시작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주면 하단 부분에 블루투스 목록이 바로 나옵니다. 거기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 창이 뜨면 쌍으로 연결, 허용을 눌러주면서 블루투스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블루투스 연결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총 동시에 2대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전화만 듣는 매뉴얼도 가능하고 음악만 듣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을 때 난 통화가 연결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통화 자체를 꺼주셔서 음악만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애플 카플레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허용이 되는 케이블선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요. 케이블을 가운데 있는 0번 포트에다가 꽂아 주시고 마찬가지로 핸드폰과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앞에 있는 팝업 창에서 자동 버튼을 눌러주시고 개인정보 부분을 모두 다 동의함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을 직접 열어주시면은 다른 세부 설정 안 해주셔도 앞에서 바로 미러링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티맵이라든가 또는 음악 재생, 전화 목록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밖에 다른 메뉴들도 이쪽으로 컨택이 가능합니다. 네,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허용이 되는 케이블선 준비해 주시고요. 가운데 0번 포트에 꽂아 주신 후에 나머지 케이블도 핸드폰과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앞에 보이시는 화면에서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이 되기 전에 핸드폰 화면에서 모든 부분을 계속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 내비 뿐만 아니라 음악 또는 전화 연결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충전은 가운데 있는 홀더를 열어주시고 핸드폰을 뒷면을 향해서 깊숙이 넣어줍니다. 그럼 앞에 보이시는 커맨드 화면에서 충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선 충전과 유선으로 충전하는 게 동시에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둘 다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두 분이서 동시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 안에 쪽으로는 컵홀더 2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운데 센터 콘솔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이 C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요, 주행 모드를 바꾸실 수 있는 주행 모드 레버입니다. 총 5가지로 바꾸실 수 있고요. 평상시 컴포트로 이용하시면 되고 상황에 맞게서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레이스 모드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행 중에도 변경이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D라고 써져 있는 거는 기어를 수동으로 조작하실 수 있는 버튼인데요. 지금 D인 상태가 자동 변속이고 한 번 더 눌러주셔서 M, 수동 기어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밑에 있는 이 버튼은 댐핑 시스템을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입니다. 지금 C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가장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컴포트 댐핑,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스포츠 댐핑,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스포츠 플러스 댐핑으로서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하드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주행 모드와 별개로 따로따로 조작도 가능합니다. 밑에 있는 버튼은 차체 자재 유지 장치를 끄는 ESP 오프 버튼입니다. 트랙 타시는 분들은 이제 핸들링을 조금 더 바로 즉각적으로 이용하시기 위해서 꺼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볼륨 버튼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앞에 보이시는 커맨드 화면을 끄실 수 있습니다. 네, 밑에 있는 A자에 불 들어와 있는 거는 스탑앤고 기능입니다. 스탑앤고는 이제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엔진이 어느 정도 가열이 된 후에 자동으로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하실 때는 자동으로 엔진이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공회전을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밑에 있는 이 버튼은 리어 스포일러 작동하실 수 있는 버튼입니다.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주행 모드라든가 주행 속도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변동이 가능한데요. 버튼을 이용해서 수동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스포일러의 위치는 앞에 보이시는 계기판 화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밑에 있는 버튼은 가변 배기 머플러 버튼입니다. 파란색일 때는 일반적인 사운드가 들리고요.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줌으로써 훨씬 더 스포티하고 거친 엔진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변속기어 작동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벤츠 같은 경우 핸들 뒤에 있는 칼럼식 기어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AMG GT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변속기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브레이크를 밟아주신 상태에서 레버를 깊게 내려주시면 드라이브 1, 위로 한번 쭉 올려봐 주시면 후진 기어, 그래서 후방 카메라와 360도 카메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살짝 내려주시면 중립, 그리고 옆에 있는
버튼을 P 눌러주시면 파킹으로 들어갑니다. 네, 암레스트를 여는 방법은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눌러주셔서 열어주실 수 있고요. 안쪽으로는 USB 포트 2개와 메모리 카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도 마찬가지로 USB처럼 대용량의 음악이라든가 영화 같은 걸 넣어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등 작동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등은 윗줄에 있는 실내등 버튼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거는 전체 실내등, LED와 룸미러 아래쪽 등이 켜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뒷좌석 손잡이 실내등, 왼쪽에 있는 버튼은 전체 실내등을 끌 수 있는 실내 오프등, 그리고 양쪽에 있는 책 모양은 독서등이라고 해서 룸미러 아래쪽으로 양쪽으로 들어오는 국소등입니다. 네, 밑에 있는 버튼들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버튼은 메르세스 미 커넥트 콜 버튼이라고 해서 직접적인 전화 연결이 가능한 버튼인데요. 가운데 있는 SOS는 말 그대로 긴급 상황 시에 눌러주시면 고객님 현재 위치가 저희 벤츠 사고센터로 전송이 되면서 그 후에 사고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긴급 호출 버튼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미라고 써져 있는 버튼은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문의사항이라든가 기능사항 또는 서비스센터 예약과 같은 그런 컨시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메르세스 고객센터 버튼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선글라스 케이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선루프 작동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루프는 이쪽에는 레버를 몸 앞쪽으로 당겨 주시게 되면은 덮개와 유리창이 동시에 같이 열리게 되고요. 닫으실 때는 반대로 레버를 밀어주시면은 유리창이 닫힙니다. 공기순환할 수 있게끔 틸트 기능도 가능한데요. 틸트는 위로 올려주시면 틸트, 반대로 닫으실 때도 내려주시면 닫힙니다. 덮개는 손으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패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는 글로브박스 안쪽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카드는 하단 부분에 정상 삽입해 주시면 빨간색 불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바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언어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설정은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 모양 버튼을 꾹 누른 상태로 유지해 주시면 네, 이렇게 영어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단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한국어로 안내합니다. 한국어로 설정까지 가능합니다. 또 음량까지 조절이 가능한데요. 음량은 방금 눌렀던 버튼을 가볍게 한 번씩 눌러주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차일드 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일드 락은 뒷좌석 양쪽 문에 위치하고 있고요. 락을 거는 방법은 이 레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락을 거실 때는 레버를 위로 올려주시면 락이 걸리고 해지하실 때는 아래로 내려주시면 해지가 됩니다. 네, 뒷좌석 터치패드 사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뒷좌석 터치패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손으로 터치가 가능합니다. 윗줄에 보면은 볼륨 조절과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AMG 차량이기 때문에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뒷좌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옆에 차량이라는 메뉴는 차량 내부에 들어오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이쪽에서도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옆에 매체라는 부분은 뒷좌석에 USB를 넣어서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음악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퀄라이저라고 해서 이제 부메서 스피커의 세부 설정도 마찬가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끝에 시스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언어 설정이라든가 또는 표시창 밝기라고 해서 밝기도 세부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동 차단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화면이 꺼지는 것도 세부적으로 분단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위에 덮개를 열어주시면 안쪽으로 컵홀더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뒷좌석의 컵홀더는 보온 보냉도 같이 됩니다. 작동하는 방법은 오른쪽 하단 부분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한 번 눌러주시면 보냉,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보온,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일반 사용 모드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네, 암레스트는 가운데 있는 크롬 버튼을 이용해서 열어주실 수 있고요. 안쪽으로는 휴대폰 충전하는 잭과 밑에는 USB 잭이 따로 위치하고 있어서 USB에 음악이라든가 영화 같은 걸 넣어서 앞쪽에는 화면에서 같이 띄워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이소픽스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서피스는 뒷좌석 덮개 안에 숨겨져 있고요. 지퍼를 아래쪽으로 내려주신 후에 안쪽에 있는 고리를 이용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네트 여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네트는 파킹 브레이크 기준으로 손을 깊숙이 넣어주면 레버 하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버를 당겨주시고 직접 본네트 앞쪽까지 와주시고 앰뷸런 기준으로 왼쪽 부분에 크롬 버튼이 하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롬을 눌러서 열어주면 됩니다. 네, 저희 AMG GT63 같은 경우에 원맨 원 엔진으로 되어 있어서 이 엔진 자체를 만든 엔지니어의 시그니처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엔진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은 워셔액, 왼쪽 부분은 배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모성 부품이라든가 워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식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닫으실 때는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두 손을 이용하여 조금 세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썸머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안쪽에는 타이어 피트가 같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AMG 차량답게 고성능 세라믹 브레이크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알루미늄 디스크업과 투피로 이루어진 티타늄 브레이크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AMG 특색을 살려 공기 역학적 디자인으로 후방에는 리어 스포일러를 장착했습니다. 스포일러는 차량 속도 80km, 최고 속도 260km 속도 안에서 조정이 되고요. 스포일러의 최대 높이는 182mm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동으로 조절도 가능하지만 실내에서는 수동으로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도 따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MG GT63S 포매틱 플러스 차량에 대해 설명을 도와드린 한성자동차 프로덕트 익스퍼트 김현주였습니다. AMG 퍼포먼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성자동차 서초전 시장에 방문하셔서 보다 자세한 안내 상담 및 시승을 권해드리며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